급격한 물가 인상 속에서도 미국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5개월 만에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노란색 스쿨버스 52대가 1마일 길이로 행렬을 지어 테드 크루즈 의원 사무실과 저택까지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인 정치인 배출이 커뮤니티 주정부 예산 지원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2주간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5건의 상어 공격이 발생해 당국이 해변의 주변 해역에서 상어를 감시하기 위해 대형 드론을 배치하는 등 대책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매파 인사들이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지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른바 전보점프 논란이 한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어제 아이다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7월 FOMC에서 75bp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러 이사는 전날 시장의 100bp 인상으로 기운 것은 약간 앞서갔을 수 있다며 연준이 100bp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7월 FOMC에서 금리를 75bp 인상하면 미국 기준금리가 연 2.25에서 2.5%의 중립금리 범위로 들어온다며 다음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로 통하는 두 사람이 기준금리 75bp 인상 쪽으로 기울자 시장 분위기도 확 바뀌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7월 회의에서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이날 42에서 4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날까지 이 확률은 8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연준 인사들은 100bp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월러 이사는 향후 확인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기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블러드 총재 역시 만약 들어오는 지표가 계속 부정적이라면 FOMC가 더 많이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월러 이사 등은 기본적으로 75bp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며 다만 시장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급격한 물가 인상 속에서도 미국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6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 증가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5월에는 마이너스 0.1%로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지난달에는 가구와 식료품, 휘발유를 비롯해 외식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소비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의류와 건축자재, 백화점 분야의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휘발유,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소매 판매 증가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다소 진정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는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버팀목이자 종합적인 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매 판매가 늘어난 것은 상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같은 상품을 사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됐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났다는 수치가 나온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9.1% 올라 1981년 12월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5개월 만에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확진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하는 듯한 양상입니다.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의 자체 집계를 보면 13일 기준 미국의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3만 511명으로 2주 전보다 16%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 문턱을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15일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지난 겨울 오미크론 대확산 이후 4월 초 2만 6천 명 선까지 내려가며 소강 국면을 보였던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두 달가량 확진자가 9만 명에서 11만 명 사이를 오가는 정체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40여 개 주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확진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확진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사 건수 중 양성 판정의 비율은 최근 18.1%까지 올라가면서 오미크론 대확산 시기 29.2%와 팬데믹 초기 21%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제 확진자 규모가 공식 집계치의 최대 10배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터 호테즈 베일러 의과대학 국립열대의학대학원 원장은 실제 확진자가 집계치의 10배에 달할 수 있다며 아마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확진자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13일 기준 38,971명으로 2주 전보다 19%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13일 430명으로 집계되며 4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400명을 넘겼습니다. 2주 전보다 11%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의 재확산은 지금껏 나온 변이 중 전염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의 확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달 3일에서 9일 미국에서 나온 신규 확진자 중 65%가 BA.5 감염자인 것으로 추정해 이 변이가 우세종이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CNN은 올해 3월에서 4월께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된 사람들까지 이 병에 재감염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 주범으로 BA.5를 지목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노란색 스쿨버스 52대가 1마일의 길이로 행렬을 지어 테드 크루즈 의원 사무실과 저택까지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휴스턴은 총기 친화적인 텍사스주의 최대의 도시로 이 스쿨버스들은 미국 전역의 총기 사격 희생 어린이 수천 명을 추모하며 더 강력한 총기 규제법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시위에 나섰습니다. 스쿨버스 행진에는 52대가 참가했고 이 차량의 빈좌석들은 2020년 이후 총에 맞아 죽은 4,368명의 미국 어린이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는 전국 총기연합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그룹을 가진 막강한 세력단체입니다. 스쿨버스 행진의 선두에 선 버스에는 NRA 어린이 박물관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2020년 이후 총격사고로 생명을 잃은 어린이들의 사진과 동영상들, 녹음 자료들, 수많은 가족과 부모들, 친구들의 사연과 추억에 관한 글들을 내부에 전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총기 규제 촉진 및 총기 폭력 반대 단체인 체인지 더 레프는 언론 보도문을 통해 출범 행사는 앞으로 진행할 노란버스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휴스턴이 첫 출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민단체의 목적은 미국의 정치인들이 총기협회의 로비와 자금 제공을 받고 총기 판매의 신원 파악 등과 관련된 법률 강화를 막은 것을 비난하고 시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자료에 따르면 텍사스주 출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은 임기 중에 총기협회의 이익을 대변한 대가로 총 1,40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스쿨버스 행렬은 테드 크루즈 의원의 사무실에 가서 5년 전 10대의 아들 호아킨이 총기 판매 시 신원을 확인하도록 입법화해달라고 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024년 대선 출마 여부에 관해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 매거진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과 관련해 내가 출마하기로 결정한다면 나는 이길 것이라며 매우 자신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음으로는 이미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출마를 결정했는지는 처음에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곧 내 큰 결심은 전해야 할지 후회해야 할지가 될 것이라며 전후의 기준으로 중간선거를 꼽았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전후해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울러 만약 내가 출마를 결정한다면 모든 사람이 도전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본다면 그들은 후보로 등록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같은 인터뷰에서 공화당 유력 주자로 꼽히는 론 디센트 플로리다 주지사를 두고는 라이벌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면서 역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애리조나 프레스코 밸리에서 세이브 더 아메리카 유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이글패스의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는 대규모 불법 이주자 행렬이 영상에 포착돼 공개됐습니다. 데일리메일은 텍사스 지역 세관 국경감시원이 일주일 새 미입국자가 2만 6천 명에 달한다고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치는 6일간 미국과 멕시코 국경 5개 지역에서 체포된 미입국자 수를 합친 것입니다. 2만 6천 명 중에서 이글패스 텍사스 국경을 통과한 미입국자는 1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세관 국경감시국에 따르면 지난 5월 불법 이주자 수는 23만 9,416명으로 역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되지 않고 국경을 통과한 불법 이민자들을 포함하면 실제 수치는 2배가량 될 것이라고 당국은 추산했습니다. 이런 사태는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는 와중에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공화당원인 주지사는 텍사스 국경수비대와 공공안전국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 국경으로 되돌려보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와 공화당 정치인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남서쪽 국경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5월 들어 미리 국자가 치솟으면서 정부의 이민정책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행정부를 비난할 시간에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라며 에보트 주지사를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시스템을 심하게 망가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한인 정치인 배출이 커뮤니티 주정부 예산 지원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인 주하원 의원 배출 6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인데요. 엘렌박 의원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엘렌박 뉴저지 주 하원 의원은 2023년 뉴저지주 예산 중 한인 커뮤니티 단체 2곳에 예산이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13만 2천 달러를 지원받게 되며 KCC 한인동포회관은 7만 6천 달러를 받게 됩니다. 한인단체에 뉴저지주 정부 예산이 배정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엘렌박 의원은 이번 한인 커뮤니티의 예산 배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국 내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더 인정받고 혜택받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 배정에서 우리는 한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다며 주민들이 한인을 대표자로 뽑아주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시의회, 경찰, 소방관, 교사, 주정부 공무원 등 모든 주류사회에서 실질적인 힘을 낼 수 있는 자리에 더 많은 한인들이 진출해야 진정한 우리의 권익이 신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결과는 투표로부터 시작했다며 어느 선거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술은 40세 이하에게는 백해무익하지만 기저질환이 없는 40세 이상에게는 일정 부분 유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워싱턴 의대 건강측정평가연구소 세계질병상해 위험요인 연구팀은 204개의 국가와 지역별로 30년간 축적된 연령층에 대한 통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2020년 세계 13억 4천만 명이 술을 위험한 정도로 많이 마셨으며 이 가운데 59% 이상이 15세에서 39세였고 3분의 2 이상이 남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0세 이하의 경우 술로 인해 건강에 도움이 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히려 음주 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자살 또는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40세 이상의 경우 조금씩 마시면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졸중, 당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표준 알코올 섭취량은 10g으로 이는 100ml 적포도주 1잔, 355ml 맥주 1개, 40도짜리 독주 30ml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에마니엘라 카키도우 교수는 심혈관계 질환은 동사를 막론하고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도 나이가 많은 경우 술을 전혀 먹지 않는 것보다 조금은 먹는 편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술은 섭취량에 상관없이 해롭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 지역과 나이, 성별에 따라 알코올의 위험성을 알린 것은 이번 보고서가 처음이라고 연구소는 평가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지난 2주간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5건의 상어 공격이 발생해 당국이 해변의 주변 해역에서 상어를 감시하기 위해 대형 드론을 배치하는 등 대책에 나섰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퍼 카운티의 파이어 아일랜드에서 최근 4건의 상어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건은 스미스 포인트 해변에서, 나머지 2건은 오션비치 빌리지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은 이웃한 나소 카운티의 존스비치 아일랜드에서 일어났습니다. 당국은 피해자들 중 중상자는 없으며 발견된 상어의 길이는 4에서 5피트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3일 스미스 포인트 해변에선 하루 사이에 2건의 상어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사인 40대의 한 남성은 이날 오전 패들보드를 타고 물에 들어가던 중 상어에게 다리를 물렸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변을 폐쇄하고 상어를 찾았지만 발견되지 않자 다시 개장했는데
11시간 뒤에 또 다른 40대 남성이 왼쪽 손목과 엉덩이에 상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스티브 벨론 서퍼카운티 행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3일 스미스 포인트 해변에서 발생한 사건을 거론하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3일 이전에는 스미스 포인트 해변이 1959년 개장을 한 이후 상어에 물린 기록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상어를 감시하기 위한 드론을 배치하고 해역 감시를 위한 구조대원의 순찰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상어 감시용 드론으로는 스포트라이트와 메시지 방송을 위한 스피커 장비를 갖춘 대형 드론과 열화상 이미지 및 고화질 영상을 갖춘 작은 드론들이 투입됩니다. 현재 롱아일랜드에 있는 상어들은 대부분 샌드타이거 상어, 모래톱 상어, 흑상어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민간 연구단체인 외교협회는 북한 해커들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54차례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협회가 집계한 미국의 4대 적국에 해당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 횟수를 보면 중국의 사이버 공격은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110건, 이란 5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가 지난 10여 년 동안 주로 정치적 이익이나 스파이 활동, 사회 경제시설의 신뢰를 훼손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스파이 활동 38건, 금융절도 9건, 방해 공작과 기타 활동에서 7차례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시의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시 전역의 낙태시술 서비스를 확대하고 낙태 희망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패키지 조례안 뉴욕시 낙태권리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뉴욕시 기관이 낙태 시술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타주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시 보건국이 운영하는 병원 및 클리닉에서 식품의약청이 승인한 피임약을 무료로 처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낙태시술 제공자 및 개인의 소송이 걸릴 경우 업무방해 민사소송을 허용하고 낙태권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과 허위 광고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한 교육 캠페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인 전국 법집행 기념기금은 올해 상반기에 총기 사고로 숨진 경찰관은 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명보다 5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내 난동사건 신고를 처리하는 동안 9명의 경찰관이 총에 맞아 숨졌으며 교통단속과 강도, 수감자 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총에 공격을 당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경찰관의 총기 사망 건수는 늘었지만 근무 중 사망 자체는 줄었습니다. 상반기에 근무 중 숨진 경찰관은 129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188명보다 3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정보업체인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국 신차 시장에서 전기자동차의 비율은 5.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의 2.7%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셈입니다. 특히 휘발유와 함께 가동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한 순수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폭발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분기 순수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은 196만 6,78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4%나 늘었습니다. 콕스 오토모티브는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자동차의 모델은 33개라고 전했습니다. 1년 전 19개와 비교해 7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흐리겠고 청둔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